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이 미준입니다. 8월 1일 월요일 월가의 목소리를 시작합니다.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제가 특집 인터뷰 영상 3편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미국 최고의 애널리스트 진 먼스터가 다시 한번 미주은 채널을 방문했습니다. 이 영상 보시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긍정적인 피드백 남겨주셨는데요. 반면 조금 아쉬움을 표현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영상을 찍은 날짜에 비해서 방송이 된 것이 너무나 좀 뒤로 미뤄졌다. 한 2주 정도의 텀이 있었거든요. 저도 이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저랑 제 와이프랑 이제 힘을 합쳐서 영상이 녹화되고 나서 자막 작업을 하는데 이 자막 작업이 너무나 좀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진행하고 나서 바로 방송에 나가면 정말 좋을 텐데 그렇게 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는 외국의 애널리스트를 모시고 이렇게 인터뷰 영상을 진행하게 되면 조금은 이제 자막 작업을 열심히 해서 딜레이가 좀 가능한 한 짧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피드백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자, 그러면 8월 맞이해서 처음으로 보내드리는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일 방송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날 흘러나왔던 애널리스트들의 목소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주식은요, 애플, 아마존, 로쿠, 인텔, 퍼스트 솔라 이런 종목들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로 등장하는 투자 기관의 이름은 스태플이고요. 자, 다운그레이드를 했습니다. 윙스톱이라는 치킨집이죠. 자, 윙스톱이라는 치킨 전문 체인점에 대해서 원래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홀드로 바꿔줬습니다. 자, 스티플이 얘기를 하기를 지금 밸런스가 맞고 있다. 그래서 리스크 그리고 리워드.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을 평가할 때 주식은 이제 안전자산이 아니라 위험자산이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이 보상은 어느 정도인지 수익률을 얘기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중에 수익률이 훨씬 더 높아야 이제 우리가 주식을 매수할 그런 가치가 생기는 건데요. 윙스톱은 이게 두 개가 이제 밸런스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사는 것도 그렇고 파는 것도 그렇고 지금 현재는 보유하는 게 낫겠다. 왜냐하면 밸런스가 맞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리는 다운그레이딩을 했다. 그래서 윙스톱에 대해서 원래는 매수 의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홀드로 바꿔줬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가 뭐냐면요. 며칠 전에 지난주에 그 2분기 어닝 실적이 발표가 됐었는데 그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무려 20% 폭등을 해버렸습니다. 따라서 윙스톱의 주가가 이렇게 20% 폭등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제 투자의 가치가 굉장히 높았고 이 리스크가 낮은 종목이었는데 갑자기 20%라는 주가의 상승 때문에 이제는 리스크가 많이 올라갔다. 하락이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요. 서스퀘어나입니다. 다운그레이드를 했는데 인텔입니다. 인텔 역시도 어닝을 발표했는데 별로 좋은 느낌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인텔에 대해서 원래 굉장히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었던 서스퀘어나가 중립으로 돌아섰고요. 단기적인 그런 관점이 아니라 좀 장기적이고 좀 넓게 봐서도 인텔은 좋지가 않다라는 의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난 몇십 년 동안 인텔이라는 기업은 커버를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안 좋은 모습이 많이 있었는데 커버를 할 수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자,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의 실패한 프로젝트가 있었고 그리고 애퀴지션이라는 것은 이제 인수합병을 얘기하는데 형편없는 기업들을 인수합병하기도 했고 거기에다가 전략적인 약점들이 많이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버텨낼 수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인텔이 계속해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 유명한 모어의 법칙. 모어의 법칙은 이제 매 2년마다 반도체 칩 안에 들어가는 트랜지스터의 숫자가 배로 증가한다. 이런 법칙이 있거든요. 따라서 반도체가 계속 상승하는 반도체 산업이 성장하는 그 추세에 맞추어서 인텔이라는 기업이 살아남았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거기에다 이 분야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어느 정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지난 몇십 년 동안 인텔이라는 기업은 생존할 수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는요. 그 리더십을 계속해서 다시 찾아야 한다. 지금 현재는 리더십을 잃어버렸다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보통 엔비디아라든지 AMD라든지 이런 기업을 얘기하는
얘기하지 이 인텔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죠. 따라서 리더십을 잃어버린 상태고 이 리더십을 다시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전략적인 방향을 바꿔야 한다.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기업이 잘 되기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성장세라든지 수익성 그리고 캐시플로의 그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인텔의 투자 가치는 굉장히 낮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베어드인데요. 베어드 역시도 인텔을 평가해주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해서 중립으로 돌아섰습니다. 이번에 이유는요, 굉장히 좀 단기적인 시점을 가지고 평가해 준 것 같습니다. 앞에서 이제 서스퀘어나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 봐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봐서도 인텔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거고요. 이번에 베어드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관점이죠.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코비드의 시대에는 아무래도 집에서 사람들이 시간을 많이 보내기 때문에 이 집에서 어떻게 엔터테인먼트를 할 건지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장비를 많이 구입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를 산다든지 랩탑을 산다든지 뭐 게임기를 산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시간을 좀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시대가 끝나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볼 때는 PC의 리커버리, 그러니까 PC 산업이 지금 굉장히 좀 가라앉아 있는데 컴퓨터를 지난 2년 동안 사람들이 다 새로 샀기 때문에 당분간은 살 필요가 없죠. 따라서 가까운 미래에는 아직 PC 쪽이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PC에 들어가는 CPU를 팔아서 많은 매출을 올리고 있는 인텔에는 타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따라서 중립으로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서스퀘어나가 다시 나옵니다. 이번에는 로크라는 종목을 평가해주고 있고요. 원래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었는데 중립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서스퀘어나가 얘기하기를 너무나 많은 매크로적인 헤드윈드, 맞바람이죠. 앞으로 부는 거니까 맞바람이 지금 로크를 괴롭히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단편적인 예로 인플레이션이 너무나 가속화된 상태고 거기에 아직까지도 공급망의 붕괴가 해결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로크가 불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JP 모간이 스피릿이라는 그 미국의 항공사를 다운그레이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더웨이시니까 매도해라, 팔아버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 이유가 뭐냐면 JP 모간에서 굉장히 커다란 찬스를 보고 있는데 확률이 높다는 거죠. 어떤 확률이 높냐면 이번에 젯블루와 스피릿이 합병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합병이 이제 이 레귤레이터, 규제 기관에서 승인만 하면 진행될 수 있는데 승인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보통 인수합병이 되고 나면 좀 더 커다란 스트롱한 굉장히 강력한 기업이 나타나니까 좋은 호재로 볼 수도 있는데 JP 모간에서는 스피릿이 지금 젯블루 밑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이유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항공사에 투자하면 별로 전망이 어둡다, 전망이 좋지 않다, 이러한 그 취지의 영상 하나를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자, 여기 있죠. 미 항공사 호실적, 그래도 항공 호텔주를 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내용의 방송을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는데요. 이거 여기랑 좀 비슷한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스피릿이라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냐면요. 그 미국 최고의 저가 항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미국이란 나라가 정말 큰 나라잖아요. 그냥 자동차만 가지고 여행하기엔 너무나 어려운 요건이죠. 자, 그런데 스피릿은 정말 낮은 그 저가의 요금을 제공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비행으로 여행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따라서 어떻게 보면요, 지금 현재 다른 거대한 항공사보다 전망이 더 밝습니다. 왜냐면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호텔 산업도 그렇고 그 항공 산업도 그렇고 비즈니스 트래블러들이 줄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 줌이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팀즈 같은 것이 등장하면서 가상 미팅, 가상 그 채팅 같은 것이 굉장히 좀 많이 활성화되고 있죠. 따라서 출장자의 숫자라든지 아니면 이벤트나 미팅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봐서도 회복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비즈니스 출장자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그렇기 때문에 호텔 산업의 미래 그리고 항공 산업의 미래가 어두울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제가 전해드렸잖아요. 따라서 반대로 생각하면 만약에 내가 호텔에 투자한다면, 만약에 내가 항공사에 투자한다면 비즈니스 쪽의 고객을 별로 가지고 있지 않고 이렇게 리저 쪽의 고객을 많이 가지고 있는 호텔과 항공사에 투자한다면 조금 더 높은 확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자, 그런데 스피릿은요, 굉장히 초저가의 항공사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 항공사를 이용하는 사람은 리저 쪽의 게스트입니다. 여행객이란 얘기죠. 따라서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데 이 기업이 지금 젯블루랑 합병을 하게 되면 이러한 장점을 놓치게 되는 거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JP 모간도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봤습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뇌피셜이고요. 자, 오픈하이머가 업그레이드를 했다. 퍼스트 솔라라는 기업에 대해서 한 단계 올려서 매수 의견을 주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가장 중요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 어디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기 어디 있습니다. 자, 이 기사였죠.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그 상원 의원 중에 조 만친이라는 사람이 있죠. 바이든 대통령과 완전히 각을 세우고 있는, 협조를 절대 하지 않는 그런 상원 의원 중에 한 명인데 이번에 굉장히 좀 놀랍게도 딜이 이루어져서 이 에너지 그리고 기후 변화에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다. 이런 기사를 제가 여러분들과 공유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걸려있는 돈이 무려 369빌리언이잖아요. 따라서 앞으로 이 에너지라든지 기후 변화, 좀 그린 에너지 쪽에 주가가 많은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미 많이 올랐죠. 거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 법안에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퍼스트 솔라다. 이렇게 이해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에버코어 ISI가 나오는데 로쿠를 다시 등장시켰습니다. 자, 로쿠에 대해서 원래는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던 그런 투자 기관인데 이번에 인라인으로 바꿨다. 인라인은 이제 나란히 서 있는 거잖아요. 보유 의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비슷한 의견을 좀 서스퀘 하나가 보여줬었죠. 일단은 스캐터 마켓이니까 뿔뿔이 흩어져 있는 시장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너무나 많은 플레이어들이 들어와 있다. 따라서 경쟁이 너무 심화됐다는 겁니다. 로쿠는 지금요, 뭐 삼성이라든지 LG 이런 TV 기업과도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스마트 TV가 너무나 많이 발전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그뿐만이 아니죠. 아마존도 있죠. 아마존뿐인가요? 최근 들어서는 이제 넷플릭스가 들어왔잖아요. 따라서 넷플릭스 그리고 디즈니 플러스까지 광고 모델로 전환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들 기업에 많은 광고를 뺏길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너무나 많이 흩어져 있는 시장 안에 들어와 있는 기업,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그런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이 로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컨슈머 디스크레셔너리. 아까 예전에 제가 몇 번에 걸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비재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경기가 좋지 않아도 계속 사용해야 되는 것 소리가 필수 소비재라고 부르죠. 스테이블. 근데 그거 말고요. 경기가 나빠지면 우리가 잘 소비를 하지 않는 부분이 따로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자동차 같은 부분이죠. 뭐 TV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로쿠가 판매하고 있는 것 역시도 비슷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로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나의 삶을 조금 재미있게 만들기 위해서 좀 필수적으로 필요 없는 것을 사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러한 경기가 나빠질 때는 굉장히 좀 많은 지출의 감소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인플레이션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공급망도 망가지고 있고 지금 어카운팅 시스템 때문에 손해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요. ASC 606라는 어카운팅 룰에 따라서 로쿠가 이제 실적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바뀐 바가 있는데 제가 좀 찾아보니까요. 손실액은 한 10 밀리언 정도, 1000만 달러 정도의 손실을 에비타에서 볼 수 있다. 따라서 엄청나게 커다란 손해는 아니다라고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서 나와 있는 것만 해도 몇 가지인가요? 한 4가지, 5가지 정도의 굵직굵직한 악재가 겹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로쿠에 대해서 좋은 전망을 해줄 수는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자, JP 모간이 다운그레이드를 했다. 컴캐스트입니다. 컴캐스트는요, 미디어 그룹이죠. 이 CNBC,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CNBC를 소유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뉴트럴로 다운그레이드가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은 도이치뱅크가 아마존에 대해서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줬다. 자, 도이치뱅크가 얘기하기를 아마존의 어닝 결과가 지난주 목요일 날 발표가 됐는데 너무나 강력한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 기업을 우리는 매크로의 스톰에 포트의 역할을 한다. 지금 현재 경기가 너무나 좀 복잡한 상황이죠.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죠. 매크로 상황이 굉장히 챌린징한데 이러한 폭풍우가 몰아치는 상황에서 정박할 수 있는 항구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마존이다. 굉장히 안전하다. 안전한 투자처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아마존이 2분기에 OI는 오퍼레이팅 인컴의 약자고요.
영업이익이라고 보시면 되죠. 영업이익이 1.3% 정도 컨센서스, 즉 전문가들의 예상치를 넘어섰다라고 나와 있고요. 3분기에 그 오퍼레이팅 인컴의 전망, 아웃룩을 봐도 가이던스가 인라인이니까 시장의 전망치랑 맞아 떨어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수치를 발표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는 두 가지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지나치게 너무나 많이 투자를 해버렸죠. 그래서 특히 웨어하우스 같은데 너무나 많은 돈을 급격하게 좀 많이 쏟아 부으면서 경기가 나빠질 때 자연적으로 좀 후퇴하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점. 또 하나는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코스트가 너무나 많이, 비용이 많이 뛰었잖아요. 이 두 가지의 그 융합이 일어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기업이 아마존인데 드디어 이러한 어려움이 사라지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아마존 뒤를 이어서 등장하는 기업은 애플이고요. 애플 같은 경우는 두 개의 또 다른 투자 기관에서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평가는 모간 스탠리고요. 모간 스탠리는 애플에 대해서 매수의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준 쿼터는 뭐냐면 6월 달에 마무리된 그런 분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4, 5, 6 이렇게 세 달을 우리가 준 쿼터라고 부르는데, 보통 2분기라고 부르는데 준 쿼터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냐면 기업에 따라서 2분기를 3분기로 부르기도 하고 4분기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따라서 6월 달에 끝난 분기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거고, 6월 달에 끝난 분기의 결과를 살펴보니까 우리가 좀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발표가 됐다. 그 이유가 여기 설명이 돼 있죠. 오미즈를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애플의 성적이 괜찮았던 이유, 한 2% 정도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성장을 했잖아요. 두 개가 굉장히 잘했죠. 첫 번째 아이폰이 괜찮았고, 두 번째 서비스 매출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따라서 맥 컴퓨터, 아이패드 뭐 이러한 부분에서 굉장히 좀 하락이 있었는데, 그리고 웨어러블도 그렇게 좋지가 않았죠.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것도 별로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런 것을 다 상쇄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보기에 경영진이 9월 달에 대해서 매출의 가이던스를 던져줬는데 굉장히 좀 올바르게 보수적인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보수적인 수치가 발표가 됐는데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해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도 거시적인 매크로의 상황이 좋지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에스티메이트, 전망치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애플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가지고 있고, 애플은 아직까지도 우리의 탑픽이다. 우리가 가장 좀 추천할 만한 최고의 종목이 애플이다라고 모간 스탠리가 다시 한번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를 보면요,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자, 애플의 지금 주가가 얼마냐면요, 여기 나와 있죠. 162입니다. 자, 162라는 주가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1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180 나누기 162죠. 그러면 11.1%입니다. 따라서 지금 애플의 현재 주가에서 상승 여력이 1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탑픽이다. 가장 좋은 주식이라고 모간 스탠리가 이야기를 하고요. 자, 두 번째로 골드만삭스의 의견도 살펴봐야 되는데, 골드만삭스는 애플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견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전에도 뉴트럴, 중립이었고 지금도 뉴트럴,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자, 골드만이 얘기하기를 애플이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다. 애플 주가가 오히려 지금 수준에서 밑으로 하향 조정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어닝 결과가 그냥 그랬다라고 얘기하죠. 같은 수치에 대해서 바로 위에 있었던 모간 스탠리는 긍정적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 똑같은 수치를 가지고 골드만삭스는 좋지 않은 어닝 결과였기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베터 옵션이 있다. 그러니까 애플 말고요, 투자할 자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매크로가 굉장히 좀 불안정한 상황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투자할 만한 안정적인 종목은 애플 말고도 더 나은 투자처가 많이 있으니까 애플은 주가가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월 첫 번째 날에 보내드린 월가의 목소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월가의 목소리 방송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자, 그리고 아직 특집 인터뷰 짐 몬스터가 등장하는 3개의 영상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으시면요, 꼭 시청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랑 제 와이프가 2주 동안 고생해서 만든 영상이라서 가급적이면 많은 분들께 꼭 이 영상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